예, 민서야. 국이 왜 이렇게 짜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30해. 그 긴 세월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디마디 뒤틀린 이 손으로 매일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독한 세제에 절고 또 절어 이제는 펴지지도 않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 사업자금 좀 보태줘야겠어? 언니, 적금 깨면 되잖아. 신우이는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쫓겨났습니다. 나가서 돈 구해와! 시어머니의 차갑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거드름 피우며 월세를 받으러 가시던 그 강남 건물, 제주도 땅, 압구정 오피스텔, 모두 제 것이었다는 걸. 총 자산 50억 원. 그 돈으로 30년간 이 집안을 먹여 살렸다는 걸. 주머니 속 열쇠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붙이의 감촉. 이제 그만 제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유쾌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예, 민서야. 국이 왜 이렇게 짜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내 친정 엄마가 너 시집 보낼 때 간 맞추는 법도 안 가르쳐 주더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하기야, 시골 구석에서 뭘 배웠겠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시어머니가 남기신 식은 국물을 제 밥그릇에 덜어냈습니다. 30해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꾸하지 않는 것. 그게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식탁 밑으로 제 손이 보였습니다. 마디마디 뒤틀려 있었습니다. 독한 세제에 절고 또 절어 이제는 고무장갑을 벗으면 따갑기까지 했습니다. 30해 동안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무얼 지켜왔을까? 시어머니는 모르셨을 겁니다. 당신이 매달 거드름 피우며 월세를 받으러 가시는 그 강남 건물,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땅 3,000평, 압구정 오피스텔 2채,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총 자산 50억 원.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숨기고 또 숨기며 살았습니다. 저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약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민서야, 설거지 다 했으면 마루 좀 닦아. 오늘 수진이가 온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것도 30해 동안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고무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등에 붉은 반점들이 보였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져 갈라진 틈 사이로 하얀 각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손으로 뭘 지켜왔을까?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쥐었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58배 몸은 이미 예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보셨습니다.
저렇게 효도하는 며느리도 있는데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 위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어머니.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신우이 수진 씨가 오려면 아직 1시간은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과였습니다. 한 알에 3,000원 하는 사과였습니다. 신우이가 좋아하는 사과였습니다. 저는 칼로 껍질을 벗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과 한 알이면 시장에서 국거리 한 봉지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를 위해서는 비싼 사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칼 끝에 사과 껍질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칼을 움직였습니다. 끊어지지 않게. 시어머니는 껍질이 끊어지면 싫어하셨습니다. 며느리 솜씨는 과일 껍질만 봐도 안다. 예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심했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과가 예쁘게 깎이도록. 문득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열쇠였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가 달린 열쇠고리. 저는 그 열쇠들을 매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강남 건물 열쇠, 제주도 땅관리사무소 열쇠, 압구정 오피스텔 열쇠,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신 것이라고 믿고 계신 그 재산들, 실은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 시집가도 내 것은 내 거다. 힘들 때 기댈 곳은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30해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누구에게도. 사과를 다 깎았습니다. 예쁘게 담았습니다. 접시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신우이는 늘 밝았습니다. 이 집에 올 때만은. 거실로 들어서는 신우이의 발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신우이가 좋아하는 녹차였습니다. 찻잔을 꺼내고 물을 끓였습니다. 언니, 거기 있어? 신우이가 부엌 쪽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수진 씨. 차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고마워. 고맙다는 말. 하지만 그 뒤에 올 말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해를 살면서 익힌 감각이었습니다. 과연 신우이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잠깐 나와봐. 저는 행주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둘의 표정이 비슷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언니 앉아. 신우이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편 사업 자금 좀 보태줘야겠어. 신우이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언니가 아끼는 적금 깨서라도 해준다고 하셨거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언니는 어차피 돈 쓸 데도 없잖아. 우리 남편 사업만 잘 되면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그 말을 저는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하지만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그 적금은 제가 친정 아버지 병원비 위해서 모아둔 거예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내가 감히 거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 친정은 우리가 먹여 살렸어. 그동안 내 친정에 얼마나 돈을 갖다 부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친정을 도왔습니다. 시댁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땅 임대료, 오피스텔 월세, 강남 건물 수익 모두 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가 정말 급해서요. 내 아비가 뭐 얼마나 아프다고. 시골 병원비가 얼마나 든다고.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 사업은 1년만 버티면 대박이야. 그럼 언니 친정도 더 도와줄 수 있어. 지금은 좀 참아. 참으라는 말. 저는 30해를 참으며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거실 한쪽에서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제 남편. 그는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볼륨을 높였습니다. 우리 대화가 들리지 않는 척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지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힐끗 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준혁아, 너도 좀 말해봐. 내 동생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민서가 알아서 하겠죠.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제 남편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이 지금의 분노보다는 나았습니다. 수진 씨,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우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30해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했는지는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거 아니야? 먹여주고 재워줬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30해가 그걸로 정리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적금 통장 찾아올게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신우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30해.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8배 이 집에 왔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한복이었습니다. 민서야, 시집가서 고생하지 마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생했습니다. 매일 고생했습니다. 시댁 빚을 갚았습니다. 남편 사업 자금을 댔습니다. 신우이 결혼 비용도 도왔습니다. 모두 제 돈이었습니다. 건물과 땅과 오피스텔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내 것은 내 거다. 힘들 때 기댈 곳은 있어야 한다. 지금이 그 힘든 때가 아닐까요, 할아버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적금 통장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제 재산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아껴서 모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주면 끝일까요? 아닐 겁니다. 다음 달에 또 손을 내밀 겁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끝이 없을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겨울비, 차갑고 쓸쓸한 비, 주머니 속 열쇠 뭉치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열쇠들만 있으면 저는 언제든 이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시누이가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순종적인지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누이가 저녁을 먹고 갈 테니까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썰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칼질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사흘 뒤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아버지 약값이 모자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2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는데. 200만 원. 적금을 깼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장은 시누이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구해볼게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돈은 있었습니다. 제주도 땅 임대료가 이번 주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려면 비밀이 탄로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시어머니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달엔 제 친정 아버지 약값이 조금 더 들어가서요. 신문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깬 적금으로는 부족해서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어머니, 거역이 아니라. 입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아비 약값이 중요해. 내 딸 자식 사업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정말 위급하세요. 위급하면 어쩌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서 돈 구해오지 못해. 어머니, 나가. 지금 당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비가 와요. 그게 내가 알 바야? 나가. 시어머니가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와 풀리면 들어와. 그게 다였습니다. 문을 열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를 데리러 나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게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른 해가 이거였구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졌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물을 튀겼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열쇠 뭉치가 만져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열쇠들, 그 열쇠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강남 건물, 압구정 오피스텔,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벤치를 찾았습니다. 젖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 번호가 있었습니다. 박 관리인, 아니, 박 비서님, 친정 할아버지의 비서였던 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0년간 저를 지켜봐 주신 분, 번호를 누르려다 말았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참아야 해. 하지만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빗소리가 귓가에 가득 찼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차 한 대가 제 앞에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사장님? 박 비서님이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비를 이렇게 다 맞으시고. 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을 펼쳤습니다.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비서님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비서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제 그만하려고요. 박 비서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회면 충분한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그의 목소리가 나직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사장님 인생을 사셔야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닦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건물을 비워둘까요? 박 비서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곧 갈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는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히터를 틀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말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산 오피스텔 있잖아요. 거기요. 압구정 오피스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주머니 속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 안에서 열쇠들이 체온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비서님이 차를 세웠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차에서 내리려는데 박 비서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박 비서님이 뒷좌석으로 돌아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비서였습니다. 사장님, 할아버님 말씀입니다. 저는 놀라서 박 비서님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비서님이셨어요? 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사장님을 평생 지켜보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간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며 사장님을 봐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네, 시댁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박 비서님이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30년간의 기록입니다. 시어머님이 사장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남편분이 어떻게 외면했는지, 시누이가
얼마나 돈을 뜯어갔는지 모두 3,000페이지 분량입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박 비서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사장님이 힘들어하실 때가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준비하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고생할 거라는 걸.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두셨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이게 제 일입니다. 박 비서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재산이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네. 제주도 땅 3,000평, 압구정 오피스텔 2채는 아시죠? 네, 알아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박 비서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판교 오피스텔 1채, 부산 상가 건물, 그리고 주식과 예금까지 합치면 서류에 적힌 숫자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총 자산 70억 원입니다. 70억? 네. 회장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입니다. 모두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아시는 건 강남 건물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비밀로 해두셨어요. 왜요? 더 빼앗으려 들까봐요. 회장님께서 사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박 비서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내일 당장 약속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피스텔에서 쉬세요. 제가 짐 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약해졌습니다.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번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1201호. 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이 와인 정말 맛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 비싼 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제 명의였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붉은 와인. 제가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와인이었습니다. 자기야.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언제 합쳐? 여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이야. 저 고리타분한 여편네 언제 쫓아낼 거야? 고리타분한 여편네.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걱정 마. 우리 엄마가 이미 내쫓았어. 남편이 깔깔 웃었습니다. 여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 정리만 하면 되는 거네? 응. 우리 엄마 건물 있잖아. 그거 내 명의로 넘어오면 우린 인생 피는 거야. 건물. 강남 건물. 시어머니 건물이 아닌 제 건물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건물 월세가 얼마나 된다며? 한 달에 800만 원.
1년이면 거의 1억이야. 와, 대박. 그럼 우리 결혼하자마자 유럽 여행 가자. 그래, 가자. 파리도 가고 런던도 가고. 자기야, 그 여편네 진짜 바보 아니야? 30년을 공짜로 일했잖아. 여자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지. 근데 그래서 좋았어. 우리 집안 빚도 다 갚아줬거든. 헐, 진짜? 응.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덕분에 우리 엄마도 편하게 사셨어.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모른다고요. 제 재산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70억 원 중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얼른 정리하자. 나 기다리기 힘들어. 여자가 남편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안았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30해가 이거였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비서님이 계셨습니다. 30년간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70억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 비서님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박 비서님, 다른 곳으로 모셔다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남편이. 여자랑 있어요. 제 집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잠시 뒤 박 비서님이 왔습니다. 저를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로 데려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사진 찍었어요. 증거요. 잘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호텔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변호사 만나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 비서님. 천만에요. 회장님과의 약속입니다. 사장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주머니 속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70억 원의 열쇠. 제 인생의 열쇠. 30해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이틀 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 건물 근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정민서 씨 맞으시죠?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박 비서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재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들 가져오셨나요? 네. 제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강남 건물, 제주도 땅, 압구정 오피스텔, 판교 오피스텔, 부산 상가. 모두 정민서 명의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결혼 전 재산이네요. 남편분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네. 그런데 시어머님이 강남 건물을 본인 것으로 아신다고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 비밀로 하라던 말씀, 시댁 빚을 갚느라 쓴 돈들, 박 비서님을 통해 관리한 모든 것들,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뭔가요? 시어머니가 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계세요. 명예 이전을 시도할까봐 걱정돼요. 인감도장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죠? 제가 맡겨뒀어요. 시댁에서 중요한 서류는 어머니가 보관하신다고 해서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민서 씨, 인감도장은 절대로 타인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먼저 인감증명서 발급을 정지시키겠습니다. 그럼 인감도장이 있어도 명예 이전을 할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부정사용 우려가 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내일 당장 구청에 가시죠.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박 비서님께서 주신 3,000페이지 기록, 이게 결정적입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30년간의 학대 기록, 금전 착취 기록, 모욕 발언 녹음.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남편분의 불륜 증거도 있으시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출입 기록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서 씨, 재산 분할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두 결혼 전 재산이니까요. 그럼 남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륜이 명확하니까요. 얼마 정도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1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의 인감도장 불법 사용권은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요? 네. 문서 위조죄입니다. 징역형도 가능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박 비서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준비 시작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구청 가실까요? 네. 구청에 갔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완료됐습니다. 이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도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발급을 시도하면 알 수 있나요? 네. 연락처를 남기시면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시댁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서 들어와.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쉬고 싶어요. 쉬긴 뭘 쉬어. 집안일은 누가 해? 제가 없어도 괜찮으실 거예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문자가 왔습니다. 구청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도가 있었습니다. 신청인 박영숙,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인감증명서를 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발급이 안 됐을 겁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시도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다행히 막혔네요. 이제 어떻게 하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할 수 있나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녹음을 하세요. 건물 명의에 대해 물어보시고 어떻게 가로채려 했는지 자백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시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거실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너 왜 인감증명서를 정지시켰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제 허락도 없이 발급하려고 해서요. 그게 나야. 내가 뭐 잘못했어? 어머니, 제 인감증명서를 왜 떼려고 하셨어요? 건물 명예 때문이지. 준혁이한테 넘겨야 하잖아. 완벽했습니다. 자백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그 건물 원래 우리 엄마 거잖아. 오빠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건물은 원래 제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건물은 제 친정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말도 안 돼.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세는 뭐야? 우리 엄마가 받았잖아. 제가 박 비서님을 통해 드린 거예요. 시댁 빚 갚으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우릴 속였어? 속인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비밀로 하래요. 이 나쁜 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 인감도장 돌려주세요. 그리고 불법으로 명예 이전하려던 거 다 알아요. 뭘 안다는 거야? 녹음했어요. 지금 이 대화도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서야, 진정해.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준혁 씨.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압구정 오피스텔에서 봤어요. 그 여자랑 있는 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민서야,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제 재산은 강남 건물만이 아니에요. 뭐? 제주도 땅 3,000평, 압구정 오피스텔 2채, 판교 오피스텔, 부산 상가. 모두 제 거예요. 총 70억 원이에요.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70억? 네. 30년 동안 그 돈으로 시댁빚 갚고 시누이 결혼 비용 대주고 준혁 씨 사업 자금 댔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증거 있어요. 은행 기록, 등기부등본, 박 비서님이 30년간 기록한 3,000페이지 문서.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여러분은 제 인생에서 퇴거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서야.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30해 동안 저한테 뭐 했어요? 매일 무시하고 모욕하고 돈 뜯어냈잖아요. 내가 미쳤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30해는 돌아오지 않아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민서 씨, 이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요? 네. 그리고 명예 도용 형사 고소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분 둘 다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하겠습니다.
1억 원으로요. 1억 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박 비서님의 3,000페이지 기록, 30년간의 학대와 착취, 남편의 불륜 사진과 동영상, 시어머니의 명예 도용시도 녹음.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 생활 중 부정행위가 있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는요? 원고의 재산을 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원고의 모든 재산이 결혼 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82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려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입니다. 제 변호사가 녹음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건물 명예 때문이지. 준혁이한테 넘겨야 하잖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30년간 어떻게 대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박 비서님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3,000페이지 분량의 학대 기록입니다. 매일같이 모욕하고 금전을 착취하고 심지어 비 오는 날 밤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넘겨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학대입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원고가 하는 겁니다. 법정은 판결만 내립니다. 한 달 뒤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정. 위자료 1억 원. 남편과 시어머니는 명예도용 미수로 벌금 3천만 원씩. 그리고 모든 재산은 제 단독 소유.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힘들었다고요? 전 30년을 견뎠어요.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어디 갔어요? 돈 없으니까 떠났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에서 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박 비서님이 차를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비서님.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으로 가요. 새 집으로요. 저는 이미 준비해 둔 곳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 그곳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30해가 끝났구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2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8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신우이가 SNS에 올렸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예약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신 축하 파티, 오빠 건물주 등극 기념도 함께. 건물주 등극이라니. 여전히 제 건물을 남편이 물려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박 비서님께 전화했습니다. 박 비서님, 오늘 밤 시어머니 생일 파티 장소 아시죠? 네, 압니다. 저도 갈 거예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저녁 7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박 비서님과 함께였습니다. 손에는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샴페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건배, 오빠 앞으로 대박 나자. 시누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저를 봤습니다. 샴페인을 들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다른 사람들도 저를 봤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옆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서야, 넌.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큰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상자였습니다. 열어보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열쇠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열쇠였습니다. 이게 뭐니? 제 건물들 열쇠예요. 강남 건물, 제주도 땅관리사무소, 압구정 오피스텔, 판교 오피스텔, 부산 상가. 모두 제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저는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케이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케이크 위에 크림이 서류에 묻었습니다. 이게 진짜 어머니 선물이에요. 건물명의 이전 정지 가처분 결정문이요. 시누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문도 있어요. 준혁 씨, 남편에게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불륜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 상실. 남편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그리고 시어머니. 저는 마지막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명예 도용 미수,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30년간의 학대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70억 원 재산 가래. 30년 동안 시댁한테 당했대. 대박, 완전 드라마네.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가 건물주였어? 70억이라고? 네. 처음부터 제 거였어요. 어머니가 받던 월세도 다 제가 드린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제게 뭐라고 하셨죠?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집안을 먹여 살렸어요. 시댁 빚 20억. 제가 다 갚았어요. 준혁 씨 사업 자금 5억. 제가 댔어요. 수진 씨 결혼 비용 3천만 원. 제가 줬어요. 시누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뭐라고 부르셨죠? 시골 구석에서 온 년이라고 하셨죠? 민서야,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저는 케이크를 받습니다. 큰 케이크였습니다. 생일 축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케이크 자르세요, 어머니. 생일인데. 시어머니가 케이크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칼을 들었습니다.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깨끗하게 잘랐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선물이에요. 케이크 조각을 접시에 담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세 분 모두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민서야, 제발. 앉으세요. 창피하잖아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레스토랑을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서야.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30년은 용서로 지울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예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83세 노인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보기 안 좋아요. 제발 한 번만. 안녕히 계세요. 저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박 비서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끝나셨습니까?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차를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레스토랑을 봤습니다. 신우이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1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지은 집이 완성됐습니다. 아담한 2층짜리 집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살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꽃에 물을 줬습니다. 장미를 심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빨간 장미였습니다. 민서야, 행복하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네. 정원에서 장미가 활짝 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박 비서님이 가끔 찾아오셨습니다. 건물 관리 보고를 하러 오셨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수익입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건물들에서 나오는 임대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비서님. 제 일입니다. 그나저나 박 비서님이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시댁 쪽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됐는데요? 남편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신답니다. 편의점? 그 여자는 진작 떠났을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요양원이요? 네. 신우이 씨가 모시기 힘들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신우이는 박 비서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건물 청소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채용하세요.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어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요. 알겠습니다. 한 달 뒤 강남 건물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로비를 걸어가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봤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걸레가 떨렸습니다. 언니,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박 비서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따라왔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멈춰섰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신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어나세요, 수진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라고요.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신우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수진 씨, 월급은 최저시급이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네, 네.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일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신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대형마트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남자,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다 말고 멈췄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각김밥, 우유, 과일.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28,000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제가 끝났습니다. 카드를 돌려받았습니다.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해줬어도, 아니, 됐어. 이제 미련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정원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민서야, 다녀왔니? 네, 아버지. 뭘 샀니? 과일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사과요. 고맙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과일을 씻었습니다. 사과를 깎았습니다. 껍질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깎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정성껏 깎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사과를 접시에 담아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가 사과를 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참 아름다워. 저는 장미 옆에 앉았습니다. 꽃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가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꽃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가시가 있어도 꽃은 피우는 거야. 아버지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인생이구나.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구나. 밤이 왔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많은 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민서야. 네, 아버지. 후회하지 않냐? 뭐요? 이혼한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럼 됐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30해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삽니다. 다음 날 아침 새들이 지저귀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꽃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꽃에 물을 줬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장미가 활짝 폈습니다. 빨간 장미, 분홍 장미, 하얀 장미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먼 곳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파랗고 넓은 하늘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 재산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박 비서님 덕분에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저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꽃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만든 길이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마디마디 뒤틀려 있었습니다. 30해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핸드크림을 매일 발라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꽃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아버지를 돌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똑같은 일이어도 강요가 아닌 선택이면 행복입니다. 오후에 박 비서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장님, 부산 상가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원합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그리고 제주도 땅도 개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개발이요? 네. 리조트 건설 회사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격은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팔지 않을래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박 비서님이 웃으셨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네. 사장님이 행복하신 모습 보시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메뉴였습니다. 민서야, 국물 맛이 딱 좋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시어머니는 이런 국도 못 알아봤지?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과거예요. 그래, 잊어라. 앞만 보고 살아라. 네.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남 빌딩 가격 급등. 제 건물도 값이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이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민서야, 넌 똑똑한 아이야. 세상이 널 함부로 대해도 넌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 잊지 마라.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겁니다. 시댁에서는 제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주셨고 박 비서님이 지켜주셨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30해의 결혼 생활. 1년의 자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이 행복하다. 편의점에서 준혁 씨를 봤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남이었다. 한때 남편이었던 남. 이제는 그냥 남. 신우이는 내 건물에서 청소를 한다.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 아버지가 건강하시다. 그게 가장 감사하다. 돈이 많아도 가족이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일은 장미 모종을 더 심어야겠다. 정원을 더 넓힐 계획이다. 나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 거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행복하다.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서 님이신가요? 박영숙 어르신께서 위독하십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인 모습이었습니다. 84세.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언니,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사신대요. 저는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야, 내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알아요. 용서해다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용서해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30해는 지울 수 없어요. 알아. 편히 가세요, 어머니.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몇몇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편히 가세요, 어머니.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마음이 어떠냐? 담담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아요. 그래, 그게 맞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거니까. 네, 아버지.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꽃이 가득 폈습니다. 장미뿐만 아니라 튤립, 수선화, 백합도 심었습니다. 온 정원이 꽃밭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 정원 가꾸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니에요. 행복해서 한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민서야. 네. 너 참 예뻐졌다. 네.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늘 우울해 보였는데 저는 거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 그거야. 행복이 얼굴에 나는 거지. 저는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만든 정원, 제가 가꾼 꽃들, 이게 내 인생이야.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억누르던 사람들, 그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를 아낍니다. 서로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이 집, 이 정원, 이게 제 가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저는 30해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찾을 수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당당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정원에서 꽃에 물을 줍니다. 가시가 있어도 꽃은 핍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사랑으로 제 인생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저입니다.